내가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간호대도 그렇고 교대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전국에 그 10개 거점 대학을 뭐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뭐 AI라든지 이런 선호되는 취업 잘 되는 학과들을 선발을 뽑겠다. 그러면 이런 데도 지역인재 전형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서울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인재 전형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바꾸려면 또 법으로 바꿔야 돼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쉽게 또 바뀔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치동에 살다가 여기 내려가서 애들 키우냐 괜찮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는 뭐 아주 만족하게 지내고 있고 아꼈던 그 거주 비용만 해도 제가 서울에 살 때 비해서 거주 비용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그 비용을 갖고 의미 있게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이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남는 가용 자금은 다른 데 투자하겠다. 충분히 이렇게 또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권해드리는 게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이 내 집을 마련하는 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금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한 250% 정도가 올랐거든요. 금으로 환산해서 학군 아파트 얼마나 올랐는지 보니까 마이너스 55%에서 마이너스 9%입니다. 오히려 10년 전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대출할 금액을 그대로 내가 금을 사놨다.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우리 가정 형편에 맞게 올바른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공부머리의 발견 대한민국 학군지도, 대한민국 입시지도의 저자이신 심정섭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학군 교육 전문가로서 요즘 또 바쁘신 시즌인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이 되니까 겨울방학 맞이해서 학군을 바꿔볼까? 이사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10, 15 대책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이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10, 15 대책 이후에 이게 실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경기도권까지 다 묶였잖아요. 이게 학군 관련해서 우리 형편에 맞게 어떻게 찾아야 될지 좀 막막하다는 분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급감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학군 이사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찾아보면 네이버 매물 같은 거 보면 매물이 올라와는 있거든요. 결국은 가장 핵심은 우리 가정 형편, 가용 자금 면으로 봐서 어느 정도에 이주할 수 있는가 그런 데 초점을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는 이제 전세 아무래도 매매가 사실 쉽지가 않은 지금 상황이고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전세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정의 형편에 맞게 옮길 수 있는 지역 그런 걸 조금 먼저 한번 쭉 훑어보면 자연스럽게 전국 학군 얘기를 다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학군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너무 월세로도 가야 되나 뭐 고민이 많으시고 그러실 수 있는데 또 잘 찾아보면 가정 형편에 맞는 그런 지역들을 우리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작가님 먼저 뭐 우리나라 대표 학군지들의 매매가나 전세가를 한번 보면서 대체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건 한번 표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가격대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은 우리 KB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상위가, 하위가가 있는데 중위가 시세로 했고요. 실거래가나 아니면 호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은 또 호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렴한 지역은 한 5천만 원 정도, 또 좀 비싼 지역은 한 2억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대체로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이런 지역의 학군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한 전세 한 2, 3억, 가용자금이 한 2, 3억 정도다. 네. 라고 했을 때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이런 지역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죠. 지방으로 내려가서 세종시가 이제 새로 지어진 그런 지역이고 신도시 지역이고 초중까지 굉장히 무난한 지역이고 아파트가 대부분 10년차 대부분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그러면 중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무난하게 공부를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학군을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부모가 형편이 안 돼서 아니면은 내가 아이들을 좀 좋은 학군이나 그런데 공부를 못 시켜가지고 아이 인생을 망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학군 고민이 완전히 없으려면 고등학교까지 이 지역에 쭉 살아도 되겠다. 중고등 6년을 계속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명문학군이라고 이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사실은 저렴한 그런 가격대로는 완전히 커버되는 지역이 찾기는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요즘 특목자사고 기숙사 있는 자율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초중까지는 좀 무난한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학원가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아이의 능력인 거죠.
거죠. 부모가 뭐 뭘 못해줘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나중에 원망이나 이런 걸 들으시 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초중까지는 무난한 지역이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종시 정도면은 가장 저렴하게 전국에서 깨끗한 10년차 미만의 새 아파트에 또 초중까지 보낼 수 있는 학군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3, 4억대 전세가 30평형대 기준으로 해서 3, 4억대 라고 하면은 영통이 수원에서 굉장히 좀 좋은 학군인데 원래 이제 원조 좀 학군지가 영통이죠. 지금은 이제 옆에 광교가 생겨가지고 광교 쪽으로 많이 가시는 상황이지만 영통의 외곽에 있는 그런 좀 선호되는 그런 중학교가 아니라 좀 외곽에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점세 3, 4억대면 충분히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탄 1이 있고 동탄 2가 있지 않습니까? 동탄 1이 이제 20년 차가 넘어가죠. 사실 뭐 일자리 기반의 신도시이기도 하고 유초동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동탄 1에 있는 좀 선호 지역이나 아니면은 그 학군지 할 수 있는 학원가가 갖춰진 곳 거기도 이제 3, 4억대면 동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무난하게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도가 인천에서 가장 큰 학군이고 최근에 지난 10년간 새롭게 조금 부상한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송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인초의 어떤 교육적 수요가 다 몰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송도에서도 이제 선호하는 데가 포스코고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채득이라는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있는 그런 지역 109 지역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는 조금 이제 선호되고 전세로 가도 한 5, 6억 이상은 30평대 줘야 되는데 처음에 입주한 지역이 있어요. 409 지역이라고. 그쪽은 또 학원가랑 그렇게 멀지도 않고 좀 구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 3, 4억대. 전세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여기가 있는. 저희 그 풍림아이원 아파트들 막 있는 맞습니다. 네, 그쵸? 그쪽이죠. 네. 조금 송도에서 가장 오래됐으면서도 네. 연식이 좀 됐지만 살기 좋고 네, 공부 잘하고 전혀 뭐 전체적인 가성비도. 송도 인프라는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으면서 아파트만 조금 좀 오래됐는데 뭐 지금 우리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20년 차 그쵸. 미만이니까. 여기 지하철역도 가까워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가성비 학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걸 다 네. 갖출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제 무난하게 해볼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송도보다 전세가 1, 2억 정도 저렴하면서 이제 10년 차 전후 아파트들이 있는 게 청라라고 할 수가 있죠. 청라에도 이제 전국 한 100위권 중학교로 하면 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중학교가 한두 중학교 있거든요. 선호하는 중학교. 그 지역에서도 무난하게 공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안 알려진 좀 저평가 지역인데 부평에 삼산학군이라고 있습니다. 부평에도 네. 공부를 잘하는 곳이 있었군요. 부평이 이제 원래는 송도가 생기기 전에 네. 또 이제 부평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조금 선호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인천이 우리 특목 자사고 라인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과학고등학교도 2군데가 있고 특목 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일반고 송도에서도 조금 고민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목동으로 가야 되나 이런 불안한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20년 차 전후 아파트인데 전세 3, 4억대고 또 상위권 학생들은 뭐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외고 같은 데 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지역이 삼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좀 학군이 불안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목동이나 이런 굉장히 좀 비싸고 센 학군을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애 공부하는 상황을 봐서 여기서 최상위권을 한다. 그럼 그런 학생이 목동을 가도 사실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입시 경쟁력이 없고 그런 어떤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데 환경을 바꿔주고 또 주변에 뭐 학원을 보내고 그러면 성적이 오를까? 이거는 약간 조금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지역에서 뭐 초중 때는 이런 가성비 지역에 있는 것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천안의 구불당 지역이라고. 천안 이제 불당동이 이제 학원 중심이거든요. 네. 신불당은 굉장히 비쌉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구불당은 좀 이제 학원가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연식 있는 아파트지만 전세 3, 4억대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지역이고 대전은 이제 중심 학군이 둔산학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가도 있고 이제 굉장히 좀 그 비싼 아파트도 있고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조금 더 둔산동에서 조금 옆에 떨어지면 월평동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전철로 한 2정거장이면 충분히 학원가도 갈 수가 있고 거기 선호하는 고등학교 다니는데도 이제 지장이 없는 지역이 월평동인데 여기가 좀 연식이 됐지만 여전히 한 3, 4억대로 충분히 교육적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지방학군 중에서는 사실은 대구 수성 다음으로 대전 둔산이 가장 큰
학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도 많이 있고 월평동도 이 3, 4억대로 좀 할 수가 있고 청주는 이제 학군이 좀 강한 데가 이제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SK 하이닉스, HBM 반도체 때문에 굉장히 저기 하고 있는데 그 SK 하이닉스 바로 옆에가 복대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 들어서 있고 여기에 있는 지역이 이제 학원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10년 차 아파트인데 전세 3, 4억대로 가볼 수 있는 청주 지역에서는 학군 고민 없이 한번 있을 수 있는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가님 지금 2억대에서 4억대까지 경기도나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지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가장 학군지로서 가성비 제일 좋다, 공부 잘한다라고 네. 한 곳만 꼽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전 월평동 같은 지역이 이제 세종만 해도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그랬을 때 특목자사고 안 됐을 때 계속 여기서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고민까지 해결될 수 있는 지방학군은 이제 대구 수성이나 대전 둔산 정도인데 월평동 같은 경우는 둔산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원가라든지 그런 걸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성비가 제일 좋은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2억에서 4억대면 사실 전세자금 대출 뭐 한 3억 받는다고 하면 월 한 60에서 65만 원 이자 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뭐 학군지로 자녀 교육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정 형편에 맞게 한번 이런 선택을 해볼 수 있다. 이것도 사실 이제 모르면은 다 무조건 1등 다른 사람이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좀 제대로 된 정보 그렇게 좀 가지고 있으면 이런 선택지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는 상황 보고 또 이제 굉장히 잘하고 근데 또 고등학교 학군지 좋은 데로 갈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특목자석으로 보낼 수 있게 기숙사 있는 학교로 보낼 수 있게 그런 전략을 써볼 수도 있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 동탄 2에 있는데 아기가 1살이거든요. 벌써부터 여기는 뭐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다 분당 가야 된다. 분당은 비싸잖아요. 네,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기가 공부머리가 과연 있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영통이나 동탄 원 같은 데를 거쳐서 가는 거를 얘기해 주신 게 최상위권에서 경쟁이 거기까지 갈 만한 아이의 어떤 공부머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요런 데서 테스트하면서 좀 한계를 조절할 필요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전 그걸 이제 권하고 제가 이제 공무원의 발견 그 책에서도 그런 부점을 좀 많이 강조를 했죠. 이게 아예 역량에 맞는 그런 학군지를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초중 때는 사실은 이제 1등 경험이나 공부 자존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학군지에 좀 일찍 가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고 대단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 뭐 면학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초중 때까지는 학원과도 갖춰져 있으니까 무난한 학군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서울 쪽 사시는 분들 아니면은 또 이제 조금 핵심지 혹은 1등 학군지 가성비보다는 성능이 우선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좀 있을까요? 금액대를 좀 높이면 한 5, 6억대 정도 가용자금이 된다라고 하면 우선 서울의 주요 학군지는 사실은 30평대를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20평대로 낮춘다든지 요즘 이제 반전세 월세화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꼭 이제 서울의 주요 학군지 대치동이나 목동을 가야 된다 그러면 전세 5, 6억대로도 사실은 이제 좀 외곽이라든지 또 이제 빌라 대치동도 이제 빌라 단지 있는 쪽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도에도 좀 있고 목동 주변에도 이제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학군지 가운데는 일산이 일기 신도시지 않습니까? 30년 차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초중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학군도 갖춰져 있는 고등학교까지 가도 뭐 큰 걱정은 없는 그 안에서 있는 200위권 일반고들이 한 두세 그 일산 지역 내에도 있거든요. 그런 선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송도는 10년 차 정도 새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어느 정도 초중 학군까지 돼 있는데 고등학교가 이제 고민이긴 하거든요. 특목자사가 안 됐을 때 여기 일반고를 다녀도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서 목동이나 이런 쪽 서울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기는 하지만 송도도 충분히 사실 이제 해볼 수 있는 지역이고 아까 이제 영통 가운데서도 좀 선호되는 그런 지역 영통에서 선호되는 중학교가 이제 영덕중, 영일중 이런 중학교 전국에 한 100위권 안에 드는 중학교거든요. 이런 지역은 한 27년차 전후 이제 아파트들인데 여기도 이제 5, 6억대 정도면 충분히 이제 해볼 수가 있고 동탄 2가 이제 신축 지역이고 거기 이제 그 새로 생긴 고등학교 한백고등학교라든지 거기 좀 중심 학원가들이 몰려 있는 데가 있죠. 그런 지역은 이제 10년 차고 이제 초중 까지 어느 정도 되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세 5, 6억대가 될 수 있는데 동탄의 고민은 뭐냐면은 그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화성고라든지 옆에 다른 이제
고등학교, 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래 좀 동탄 학군이 성장하려면 동탄 1도 그렇고 동탄 2도 그렇고 동탄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많이 성장해줘서 고등학교를 여기 보내도 괜찮고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대비도 된다라고 하는 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된다. 분당이 강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분당은 본인이 특목자사고가 안 돼도 전국에서 100위권 드는 학교가 한 3-4학교, 200위권 드는 학교가 한 7-8개 학교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도 뭐 무난하다.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뭐 대학을 못 가는 거지 고등학교를 뭐 안 좋은 데 가서 못 갔다 이런 변명을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지역이 되니까 고등학교 고민이 있으면 우리 동탄도 그렇고 옆에 수지도 그렇고 사실 영통이나 뭐 광교도 그렇고 그런 고민에서 분당 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분당 쪽으로 전세 줄 비용이면 아예 그냥 대치동으로 갈까 이런 고민들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용인이 원래 수지가 형성되기 전에 원래 원조 학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보정동하고 죽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는 20년 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5-6억대고 또 약간 평지이고 학원가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전세 5-6억대면은 고등학교까지 완벽하게 대비되는 이제 학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 완벽하게 되는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대구 수성이죠. 대구 수성 같은 경우는 그 2000년대, 2010년대 그런 초반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거기 수능 만점자가 전국에서 한 뭐 8명, 7명 나왔는데 4명이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나왔습니다. 대구 수성의 수능 경쟁력이 거의 대치동 못지않다. 뭐 그런 저기도 있고 영남권에서 좀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거의 다 사실은 이제 입시로 승부를 보려면 대구 수성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유수한 일반고들이 또 몰려 있습니다. 경신고라든지 뭐 대륜고라든지 아니면 그 유명한 능인고등학교라든지 뭐 남고는 그렇고 그다음에 뭐 대구여고라든지 정화여고라든지 전국 100위권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들이 다 밀집돼 있거든요. 그 지역에 학원가도 밀집돼 있고 그러니까 초중고까지 거의 다 완벽하게 대비가 되고 또 대구나 지방 같은 경우는 특목자사고보다는 그 의대를 많이 보내는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에 좀 치중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수능 대비 능력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 둔산의 메인 학군 거기 이제 30년 차 넘어가는 이제 아파트들인데 거기가 이제 전세 5-6억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난 10년간 그 아파트 가격 상승률로 봤을 때는 대전 둔산의 학군 아파트가 218% 정도로 제일 높았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좀 갑자기 많이 선호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신도시들이 생기고 있는데 신도시로 빠졌다가도 고등학교 갈 때가 되면 둔산동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 둔산이 여전히 강력한 학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대전은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카이스트라든지 연구단지들이 많거든요. 연구단지 자녀들이 수학과학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좀 잘하기도 하고 또 그런 또 분위기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수학과학을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그런 수학 경쟁력이라든지 입시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은 이제 학군이 좀 흩어져 있거든요. 해운대하고 사직동하고 남구 수영도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데 그나마 좀 가장 선호되는데 지역이 해운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센터홈 지역인데 여기가 한 20년 차 아파트들이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전세 5-6억 정도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울산에서 이제 가장 큰 학군은 울산 남구 학군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이제 20년 차 아파트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세가 한 5-6억 정도 되고 광주에서 이제 선호되는 데가 이제 봉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봉선동도 이제 초중학군 광주 같은 경우는 특목자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선호하는 고등학교가 좀 북구 쪽에 있고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중학군 정도로 이제 선호하는 학군지 아파트로 한 20년 차 아파트인데 전세 5-6억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창원에서도 좀 10년 차 아파트 근데 선호하는 중학교가 있는 지역이 이제 한 5-6억대. 지방 같은 경우 전세 5-6억대면 고등학교 때까지 학군 고민 없이 그냥 중고등 6년을 쭉 살 수 있는 지역이 대구 수성이나 대전 둔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도권은 이제 고등학교 고민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중까지는 뭐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지역들을 이 가격대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대치동이나 목동이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원탑이니까 그쪽 가고 싶어 하는데 아파트가 비싸서 빌라로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빌라로 전월세를 갔을 때 장점이라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그 저렴한 그런 거주 비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단점은 아무래도 그 주차라든지 삶의 여건이라든지 또 약간 사회적인 조금 분위기 어린 친구들 같으면 그런 걸 또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이제 뭐 생일 파티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뭐 초대하기 싫다든지 뭐 사회 정서적인 분위기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입시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점수가 깡패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뭐 어디 살든지 공부 잘하고 뭐 성적 잘 나오는데 뭐 기죽지 않고 지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런 면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가정 형편에 맞게 정말 근데 우리는 학군지를 가야 된다. 아이가 뭐 의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선호하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군지로 가야 될 필요를 느끼는데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충분히 뭐 그런 거를 감수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포기의 문제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를 선택하고 나머지 안 되는 거를 이제 포기를 했을 때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구로 쪽에 9일동 9일역 이쪽 신도림 옆에 보면은 네. 그쪽이 참 살기도 좋고 화기애애한 90년대 이 신도시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여기가 공부를 학원가로 다니기에는 조금 가능하지만 실제 학교를 목동을 갈 수는 없다 보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이 뭐 신월동 사시는 신축 사시는 네.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목동의 빌라에 전세를 갈까를 막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소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의 어떤 기준을 보고 신월동이라든가 9일동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내 집을 전세 주고 목동에 빌라에 전세를 가는 걸 좀 어떤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가장 큰 거는 저는 이제 아이의 공부 역량, 입시 역량, 그거를 이제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가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좀 공부할 수 있는 역량도 되고 또 그런 걸 좀 원한다. 좀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사실은 대부분 학군이 선호가 되는 것도 부모님들이 자기 직장하고 거리가 멀어지거나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안 좋아지는 걸 감수하고 아이 교육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또 왔다 갔다 그냥 학원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학교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런 학군지라고 하는 게 이른바 이제 학학주근적, 학교를 마치고 학원 걸어갔다가 또 집까지 이렇게 오고 그러는 게 도보로 다 가능한 그런 지역들이 이제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런 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시간 낭비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고 여기 좀 집중하고 싶고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좀 더 경쟁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인다면 저는 충분히 이제 감수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결정 부모님이 염려되거나 걱정이 돼서 나중에 이걸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원망 듣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에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무리를 해서 왔는데 애가 또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럼 서로 이제 그게 스트레스 되고 또 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아이의 성적이라든지 정서적인 부분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정섭 소장님의 네. 공부머리의 발견 책을 읽어보시면 그걸 객관적으로 테스트,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읽어보시고요. 저 이어서 각 지역별로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 학교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1부에서 2억대에서 5, 6억대까지 전국의 가성비 학군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지역만 듣고 좀 구체적으로 그 네. 지역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디가 좋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조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권에서 제가 조금 많이 권해드리는데 영통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학군지도 책에 있는 페이지를 조금 몇 개 가져왔는데 선호하는 중학교, 그 옆에 이제 아파트, 그리고 그 아파트 가격대별로 이렇게 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참조하시고 구체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 하시면은 그런 자료를 좀 더 상세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고 또 임장도 가보시고, 대부분 이런 학군지 같은 경우는 유해 시설이 좀 적고 주거 단지 위주다 보니까 삶이 좀 쾌적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학군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부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평 근처에 있는 중학교라든지 선택할 수 있는 지역들도 많고, 또 조금 더 외곽으로 빠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보다 또 1억 5천만 원이나 뭐 1억 정도 저렴한 그런 지역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도 지방 말씀드린 천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선택지가 그 특목 자사고에서도 충청권에 유명한 특목 전국 선발 자사고가 천안 북일고라고 있거든요. 충남 삼성고라고 그래서 거기 아산 탕정 지역에 삼성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임직원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삼성고는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도 소개했던 아이비 과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개설돼 있고 또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기도 하고요. 공주 한일고나 공주 사대부고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일반
일반고거든요. 근데 거의 학비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가는 전국 선발 자사고급의 입시 결과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우리 지금 가정형편은 좀 부족한데 애가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영수선행이 돼 있고 고등학교 경쟁력이 있는 친구라면 이런 데 지원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일반고 학비고 기숙사까지 다 있습니다. 이걸로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공주한일고나 공주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한 뭐 100명대 이상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지금 58명, 78명 요 정도를 충청권 학생들만 뽑아줘요. 근데 이게 대전하고 세종은 안 돼요. 천안이나 예산이나 논산이나 이런 지역에서 지금 다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안이 조금 굉장히 숨겨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천안이 저 KTX 타고 서울역으로 출퇴근도 지금도 네,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수원 남부권이나 이쪽 경기 남부권이 이게 좀 학군 고민이 좀 있거든요. 아까 네. 비평준화 지역으로 아까 우수 학교로 많이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우리도 이제 이쪽 수원 남부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많이 막히죠. 근데 만약에 한 천안으로 그냥 실거주를 천안에서 하고 거기서 아이를 초중을 이제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직장이 수원 남부권이나 아니면 경기 남부권에 있다면 충분히 한 30분 내로 통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선택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의대 지역인재 전형 같은 오. 경우 아니면 농어촌 전형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또 의대가 되는군요. 만약에 의대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에서 의대를 가려면 수능이 전 과목이 1등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거의 3과목 이상이 다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받기가 쉽지가 않고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인데 수학이나 국어는 여전히 상대평가거든요. 재수생, 삼수생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역인 학생들이 진짜 그 수시가 아닌 정시로 해서 수능만 가지고 의대를 간다. 이거는 거의 굉장히 진짜 한 20-30% 확률이거든요. 뭐 전 과목, 특히 이제 수학이나 국어를 그다음 과학 과목에 1등급을 맞을 자신이 없다. 근데 굉장히 성실하고 의대를 꼭 가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서울 수도권을 그 중학교 때부터 비수도권 지역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 전략적으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 고학년 때, 5, 6학년 때 옮겨야 되죠. 왜 그러면 중학교 때 서울 수도권에서 다니면 지역 인재 전형을 쓸 수가 없어요. 1학년 때라도 다녀도 이력이 있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원에서 지금 중학교까지 마치고 고등학교 때 그럼 충청권에 있는 고등학교 가서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가서 의대 지역 인재 전형에 농어촌 전형을 쓰려고 그런다. 그럼 이게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중고등 6년을 비수도권에서 다녀야 돼. 근데 만약에 부산에서 내가 3년을 살다가 그 충청권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3년을 뭐 천안에서 산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런 천안에 그럼 충청권에 있는 의대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역 인재 전형을 지금 뽑아주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의대 선발 정원에서 거의 40%에 가깝게 뽑아주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같은 경우는 수시 6장 쓸 수 있는데 우선 한 3-4장을 이렇게 의대 안전지원으로 써놓고 본인이 가려고는 서울 수도권 선호하는 의대를 3-4장 쓸 수도 있죠.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꼭 서울 수도권에 사는데 내가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간호대도 그렇고 교대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육 정책이 바뀌어서 전국에 그 10개 거점 대학을 뭐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뭐 AI라든지 이런 선호되는 취업 잘 되는 학과들을 선발을 뽑겠다. 그러면 이런 데도 지역 인재 전형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서울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인재 전형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바꾸려면 또 법으로 바꿔야 돼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쉽게 또 바뀔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데가 천안권이다. 할 수 있고 또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도 제가 사는 이제 지역 충북 증평 같은 경우도 농어촌이 되는데 보통 이제 초중고 12년을 살거나 부모 동반하면 6년을 살면 되거든요. 초등학교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살다가 그다음에 중고를 만약에 연고가 있어서 내려가게 된다면 읍면 단위에 있는 그런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농어촌 전형 자격이 되는데 정시로 만약에 탑 30위권을 갈 수 있다. 농어촌 자격을 쓰면 한 15위권 이상 거의 한 100% 이상을 좀 뭐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천안 쪽이 참 좋은 가성비 있는 지역인 네. 것 같은데 이게 의대를 가기 위해서 경기 남부에 살다가 초등학교 때 예를 들면 아까 약간 중학교까지는 괜찮지만 무난하지만 고등학교가 좀 문제인 동탄 네. 1, 뭐 동탄 2, 네. 영통 이런데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의대 머리다, 공부머리 테스트도 정말 이게 뛰어나다 하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천안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지역 인재 전형을 노리고 이사 가는 게 괜찮은 전략인가요? 이사 가서 거기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네. 영 아니다 그러면 이제 유턴할 수 있겠죠. 유턴할 때 다시 뭐 좀 고등학교 학군이 센 분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정 형편이 되는 대치동으로도 오는 것도 보통 이런 명문학군제 같은 경우는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중간고사가 끝나면 한 반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만 된다면 그 지역에 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 이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충분히 나중에라도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전학을 하거나 그럴 그 B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 도전을 해보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동산 쪽에 있다가
보통 이쪽 사시는 분들이 중고등학교는 분당 보내야 돼 하면서 막 돈 모으시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머리가 뛰어나다면 천안 쪽에서 의대 전략을 한번 해보고 중학교 때 갔는데 한 1년 해봤는데 이게 뭐 적응이 어렵다거나 이게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분당으로 유턴해도 뭐 전혀 저는 늦지 않는다. 네, 큰 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의대도 그렇지만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경기도 지역에 과학고등학교를 늘려주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과학고등학교 경기 북하고 하나입니다. 영통이나 아니면 동탄이나 뭐 분당 지역에서 과고를 가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충청권 그 서울 경기 북과고보다 충남과고나 충북과고가 훨씬 더 경쟁률이 덜하거든요. 과고는 사실 이제 입학을 하면 어느 정도 아무리 못 가도 탑10 공대 대학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뭐 크게 뒤처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 정도 어느 정도 그 대학까지 좀 보장이 되는 그런 또 교육 로드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서 과고를 가려고 하는 것보다 충청권에 내려와서 충청권 과고를 또 이렇게 한번 노려보는. 그리고 과고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성적만 보거든요. 다른 전과목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전력도 충분히 써볼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의 공부머리의 발견에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수학적 능력이나 이쪽이 뛰어난데 언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쪽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잘하는 육각형 인재가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분야에 유리한 인재가 있잖아요. 그럼 정시는 다 잘해야 되는 거고 서울에서 정시로 내가 의대 뚫으려면 다 잘해야 되는 거고 한쪽이 특출난 경우는 지방의 과학고라든가 의대라든가 뭐 특목자사고 이런 쪽을 좀 부모님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네요. 구분해서 생각해 보세요. 의대를 가려면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됩니다. 범용 인재 뭐라도 하나 빵꾸 나면은 내신도 있지 않습니까? 내신도 의대를 가려면 1.0대 내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약간 그 매니아적 성향이 있는 친구다.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영재고 과고라고 하는 로드맵을 하나 선택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면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도 약간 그런 수학이나 과학의 가중치를 두는 그런데 뭐 본인이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대는 사실은 다 잘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 지역의대 전형으로 천안 얘기해 주신 게 그나마 조금 더 문이 넓다. 내신도 서울 수도권보다 훨씬 좀 수월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로 좀 서울에서 의대 가는 거고 천안의 지역인재 전형했을 때 그 내신이나 성적이 유리해질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수능 기준으로 하면 아까 서울 수도권에서 의대를 정시로 가려고 그러면 다 1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거기도 이제 전교 1, 2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전교권 등수 안에 한 3, 4등 안에 들고 그다음에 수능이 전 과목이 1등급이 아니라 한 과목 정도가 2등급 나와도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수능 최저만 맞춰주면 그게 뭐 3개 과목 합이 5라든지 3개 과목 합이 4라든지 그런 학교마다 좀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 여유가 있게 한두 과목은 2등급이 나와도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도 지역 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28 대입 개편안이 되면서 수능 최저도 없앴어요. 없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전교 1, 2등 하는 친구다. 그러면 서울대도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런 이후에 수시, 면접이나 이런 걸 잘 준비를 하면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는 수능 최저 여건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 최저를 못 맞춰서 2월되는 인원이 많았는데 훨씬 더 지금은 줄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나 서울대의 최상위권을 한번 생각해보는 학생이라고 그러면 그럼 도전을 해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은 좀 면학 분위기라든지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고만 되면은 사실 뭐 지방에서도 큰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많이 좀 상위권 학생들이 빠지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잡고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한데 또 한 가지 뭐 희망은 대부분 이제 그런 지역들은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관리를 해줍니다. 1, 2등급 정도 하는 학생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 수능이 쉽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학교에서 굉장히 신경도 써주고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방학 때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들도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측면에서 약간 멘탈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공부머리 테스트에서도 단순히 그런 이성적인 점수뿐만 아니라 그 멘탈, 회복 탄력성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좀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좀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대로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친구라면 좀 맞을 수 있는데 너무 막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고 좀 이러는 친구들이라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입시 공학적인 측면에서 뭐 한 레벨이라도 좋은 대학을 가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아까 농어촌 전형 같은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사실은 대학을 수시로 가기에는 좀 수월할 수 있다. 내신도 훨씬 더 사실 쉬울 수가 있죠. 대치동 같은 데서는
거의 교과서를 통합기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능으로 영어를 보면 90점 이상 맞아서 1등급을 받을 애가 내신이 1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 문제를 시험을 위한 시험 틀리게 해서 변별을 줘야 되니까 여전히 지금 그 내신은 상대평가 5등급이거든요. 1등급을 안 받으면 수도권 학군지에서도 수시로 원하는 학교로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거에서 가장 심플하게 해볼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을 발견해 있는 공무원이 테스트라든지 다중지능 검사 그런 걸 해보고 내가 이 학교를 가서 무조건 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다. 특목 자사고가 됐든 일반고가 됐든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좀 명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시청을 하신 분들은 되게 열정이 뛰어나시는 학부모님이실 텐데 심 소장님의 대한민국 입시지도, 학군지도, 공부머리의 발견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게 저도 주변에 보면 부모님들이 학군 보면 그냥 그거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 어느 동네에 가면 면학 분위기 좋고 애들 뭐 공부 잘하더라. 네. 그게 끝이에요. 소장님 말씀을 제가 옆에서 그냥 주워 들어봐도 지역인재 전형 노리고 천안의 의대를 가면은 수능에서 우리 아이가 한두 문제 틀려가지고 막 몇 년 재수할 거를 막아줘서 의대 갔으니까 좋기도 한데 네. 면학 분위기가 아무래도 분당이나 대치동보다는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심을 잡고 스스로 자기주도형 공부가 되는 친구면 그쪽이 유리할 거고 반대로 좀 주변에 휩쓸리는 게 강하다 하면 오히려 서울의 학군지를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이거를 부모님이 과학적으로 공부머리의 발견 같은 테스트 해보고 아기 의견도 물어보고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 듣고 야 천안 가면 뭐 의대 가기 좋다더라. 대치동 가면은 뭐 면학 분위기 좋다더라. 이 정도 수준이 아이들한테 너무 힘듦을 주는 거잖아요, 네. 소장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자기 그런 테스트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자기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면학 분위기를 정의를 그렇게 하거든요. 면학 분위기는 옆에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면학 분위기가 좋은 게가 아니라 내가 성적이 잘 나오는 데가 면학 분위기가 좋은 데는 아, 그게 다른 건가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잘하면 나도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옆에 애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잘하는 친구들 때문에 내 성적이 안 나와요. 아까 뭐 5등급에서 제가 뭐 4, 5등급 정도를 하고 있어요. 네.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중간고사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기말고사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면 그 공부를 손을 놔버리지. 내가 다른 친구들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아직. 네.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자존감 그 얘기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가장 그걸 심플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면학 분위기가 좋은 지역이 어디냐? 거기도 그 기준을 조금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1등급 나올 수 있는 데가 나한테 면학 분위기가 좋은 데인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칭찬받고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고 또 뭐 그런 학생부 같은 거에서 쓸거리 많이도 받고 이러면 이제 내가 대학 가기가 유리해지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열심히 막 하고 진짜 숨소리도 안 내고 뭐 공부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성적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또 수시를 가긴 힘들어지는 거고 정시에 올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막 혼란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면학 분위기는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내신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면학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본인의 성적이 잘 나오는 곳이 면학 분위기가 좋은 것이지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데를 면학 분위기가 좋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소장님, 우리 아이가 분당이나 대치동 가면은 네. 아니면 목동 가면은 뭐 2등급, 3등급으로 밀릴 어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아이인데 그거보다 객관적으로는 학군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지역을 네. 가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네. 그 후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권하죠. 그 대부분의 입시 전문가들이나 입시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다른 고려되는 부분이 정서적인 부분. 친구가 뭐 어떠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은 그렇지는 않다. 그거 이외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입시적인 측면에서 어디가 유리하냐라고 하는 측면만 보면 조금 그 주변 환경은 조금 어수선해도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또 실제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런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의외로 좀 그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공부 좀 잘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막 특목 자석으로 보내고 싶어요. 담임 선생님도 권하는 경우 있고. 근데 아이가 딱 판단을 해. 나는 의대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전교 최상위권하고 1등급 받아야 되는데 거기 내가 가서 1등급 뭐 받을 자신이 없다. 난 이렇게 가겠다라고 아이들이 또 소신 있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입시에서 중요한 거는 어느 고등학교가 나의 입시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어디로 가느냐가 사실 입시에서 이제 중요한 측면이지.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여기만 보내면 그 학교의 입시 결과가 좋으니까 우리 애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입시 결과 나오는 친구는 그 학교에 역시 내신 1, 2등급 안에 드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3, 4등급 이하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입시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죠. 맞습니다. 공부 안 하고 주식 샀다가 패가망신하느니 네. 내 수준에 맞게 미국 주식 ETF, 한국 주식 ETF 사면 막 중간 이상 가잖아요. 결국에는 자녀의 선택을 잘 부모님이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제 부모님 욕심으로 어디가 좋다 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죠. 좋습니다. 소장님 저희 이어서 또 이제 약간 조금 고급형 네. 7억 이상 뭐 네. 전세 10억 이상의 최상급지 학군지 아파트도 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소장님 30평대 전세로 네. 7억 이상 네. 7억 이하까지 저희가 6억대까지 좀 알아봤는데 이제 진짜 최상급지 네. 정말 우리 아이 공부로 정말 끝장 볼 수 있는 그런 고급형 학군지 좀 어디가 있을까요, 아파트? 이게 전세 7억이 약간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면 전세 7억이 40년 차 대치동 구축 아파트의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아, 그 금액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대치동을 들어가려면 이제 만약에 좀 10년, 20년 차 저는 좀 그래도 대치동은 이게 신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제일 뭐 그 선호하는 그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거기가 이제 10년 차 정도죠. 근데 네. 거기는 전세가 15억 이상입니다, 사실은. 아유. 웬만한 다른 지역은 이제 집을 뭐 몇 채를 살 네. 지역들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가정들의 선택지가 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분당만 해도 사실 이제 30년 차 이상인데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거의 한 18억대까지 올라오죠. 18억대에 전세는 뭐 한 7, 9억대 그 정도 되니까 그럼 분당에 30년 차 아파트에 7억대 전세를 주고 살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러면 수능 대비까지 완전히 될 수 있고 더 뭐 경쟁력 있는 대치동으로 갈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그 상징적인 금액이 이제 7억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7억대면 구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최상위 학군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등 고민이 고등학교나 수능 고민까지 없는 지역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치동 40년 차 구축 아파트가 그렇고 또 목동에서도 이제 선호하는 그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 앞부분에 1단지나 5단지 같은 경우 그 아까 학원가하고도 가깝고 그 학학주 근접이 되는 그런 지역은 이제 한 10억대 이상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목동에서도 이제 외곽에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7, 9억대 아파트로 갈 수가 있고요. 또 목동 옆에 우장산 학군이라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 우장산 우장산 옆에는 히스테이트. 또 이제 마곡이죠. 근데 우장산에 여기 명덕외고라고 이제 유명한 우리 서울 4대, 전국 4대 외고도 있고 명덕고등학교가 있고 명덕고등학교도 한 100위권 고등학교입니다. 그 이런 학교들 있고 중학교 학군까지 이제 무난한데. 그래서 우장산 학군은 제가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아까 인천이나 부천 이쪽에서도 고등학교 고민이 있으면 목동으로 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면 또 사실 목동으로 오는 수요가 또 위로 가면 영등포 아까 네. 말씀하셨던 그리고 구로도 그렇고 금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마포 쪽에서도 사실 학군 고민이 있으면 목동으로 내려가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에서는 바로 목동으로 가서 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보다 우장산 학군에서 한 초중을 보내보시는 것도 괜찮다. 테스트 한번 해봐라. 네, 그래서 여기서 좀 공부가 된다. 그런 친구면 뭐 고등학교를 목동 쪽으로 가거나 그래도 되고 우장산 학군에서도 학원가도 있고 아니면 뭐 수능 대비 능력까지 있는 그런 고교 내신이나 그런 것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목동 학원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한 20분 전후로 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간 가성비 학군인데 좀 많이 안 알려진 그 목동으로 꼭 가야 되는데 그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우장산 학군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하는 중계동 여기가 이제 30년 차 아파트가 전세 한 7, 8억대 충분히 올수리 다 되고 뭐 그런 데를 한번 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장동이 그 중계동 다음으로 이게 굉장히 작은 학군이거든요. 네. 근데 그 광남중학교, 광남고등학교 요 라인이 있는 지금 학교인데 그래도 학군인데 그래도 좀 작지만 강한 학군인데 여기가 구축이 이제 한 7억대고 이거 뭐 잘 아시다시피 한강변이고 네. 그다음에 재개발 이슈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한강 뷰가 나오는 그쵸. 그 남향을 한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도 한번 그런 장점도 있는 지역이고 고덕동에 이제 강동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덕동에 그 배재고등학교라는 유명한 자사고가 있고 한영외고라고 하는 유명한 또 외고가 있어요. 한영고등학교. 그래서 100위권 학교들은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선호하는 학교가 안 됐을 때 평준화 고등학교 그 배정을 받았을 때 고민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잠실이나 아니면 대치동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수요가 있거든요. 고덕동은 10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뭐 중학교 학군까지는 좀 무난하게 지내면서 새 아파트고 또 오히려 대치동 같은 경우는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아파트랑 학원만 있지 다른 뭐 한강도 굉장히 많고 양재천 하나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약한데 고덕동은 이 자연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좀 숲도 있고 네. 그런 좀 푸릇푸릇합니다. 여기 가면 한번 답사를 가시면 살기가 좋아요.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10년 미만의 어떤 새 아파트들이고 뭐 이런 거 장점을 두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고덕동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위례 지역도 이제 새 아파트 지역인데 중학교 학군까지 원하는 지역을 또 위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으로 내려오면 수도권 1기 신도시이자 수도권 가장 대표 학군이라고 해서는 분당의 30년차 아파트를 7, 8억대면 충분히 구해볼 수가 있고요. 평촌, 수지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구축이면 좀 더 이제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10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들도 7, 9억대면 이제 갈 수 있고 광교, 이제 영통 다음으로 초중 학군까지 선호되는 지역이고 수원에서 이제 좀 학군적인 수요가 있다 그러면 거의 광교 쪽으로 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또 새 아파트잖아요. 10년차 미만의 아파트인데 여기도 한 7, 9억대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7, 9억대로 이렇게 구한다고 하면 사실 학군 측면만 보면 대치동 구축이 가장 최상위 아닌가요? 가성비도 제일 있는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 40년째 제일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네. 주차하기도 좀 힘들고 아유. 3열 주차 각오를 하셔야지. 이게 또 여러 가지. 학원가 애들 근데 여기는 대치동이니까 애들이 학원으로 데려다 주지 도보로, 않고 도보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도보로 다 이동할 수 있는 쪽. 부모님만 좀 고생하면 되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몬테크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저도 여기 좀 살아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수원에 주차장 넓은 아파트 가다 3열 주차, 이 3열 주차가 될까 했는데 살아보면 적응이 됩니다. 아, 그래요? 녹물도 적응이 돼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나 싶은데 좀 틀고 조금 녹물 빠지고 따뜻한 물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게 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작가님 지금 이 어떤 얘기해 주신 1부부터 3부까지 얘기해 주시는 중학교까지 특목고 자사고가 안 됐을 때 고등학교를 100위권, 200위권의 어떤 최상위권 학교로 가는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을 때 얘기죠, 다. 어느 정도 입시 경쟁이 있을 때 대치동 가는 게 의미가 있다. 근데 우리 집 형편이 안 돼서 뭐 새 아파트 15억 이상의 전세는 못 주겠다. 네. 7, 8억대에 그런 40년차 구축 아파트에 가서 고등학교 3년, 아니면 중학교 뭐까지 해서 5, 6년 정도 있자. 이런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입시 역량이 안 되는데 대치동으로 끌고 오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이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오셔는 안 되는 거죠. 작가님이 다운사이징 전략이라고 예전에도 네. 한번 얘기해 다운시프트. 주셨는데 다운시프트 전략이라고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시 경쟁 공부 역량은 이제 입시 경쟁력이 약한 거죠. 네. 약간 다른 얘기니까. 그럼 입시 경쟁력이 약하다고 하면 저런데 비싼데 있다가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굉장히 많이 지금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다운시프트 전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학군지로 이사 가면 사교육비, 아까 거주비용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거의 대치동 목동으로 가면 그한 중고등 이상 가면 한 200, 300을 쓰셔야 될 거예요. 아무리 안 보낸다고 풀이면 600, 1000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부부 합산 연봉이 1억이라고 그래도 세후 뭐 다 떼고 그러면 월 한 7, 800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무리하게 들어와서 거주 비용으로 뭐 집을 뭐 매매했다. 대출 비용으로 한 2, 300 나가고 사교육비만 해도 2, 300이면 부부 합산 연봉이 1억인 가정도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유초등 때는 굳이 학구지로 들어갈 필요가 있냐. 그래서 오히려 최대한 실거주 비용을 낮추고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시골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장점들이 많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저희 아이 지금 보내고 있는 학교인데 여기 저는 이제 증평으로 내려가서 충북 증평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병설초등학교를 유치원을 보내고 진천에 있는 학교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저희 학교 입학할 때 지금 입학생 전체입니다. 한 학년에 4명입니다. 4명이에요? 유치원은 5, 7세 통합반으로 4명이고 이게 가장 좋은 게 선생님들이 아이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고 전교생들이 다 합쳐서 지금 30명이거든요. 거의 과외 형 누나 뭐 해가지고 저희 선생님들도 다 알고 저희 지금 둘째 아이 6살이거든요. 네. 골프 특성화 수업을 합니다. 야. 골프를 해주고요. 피아노, 바이올린, 방과후 수업이 다 무료입니다. 지자체 후원으로. 와, 그러니까 이런 기회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실내체육관도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흙 운동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어서 비 올 때 여기서 다 체육활동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또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 골프 연습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좀 권하고 있거든요. 유초등 때는 또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 아날로그 감성이 살아있고 호기심이 살아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거든요. 호기심. 네, 인공지능 시대에는 질문이 있는
뭘 하고 싶은 의지가 네. 있는. 근데 요즘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문제집 많이 풀게 하고 또 뭐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아이들이 질문이 없어집니다. 이게 그쵸. 다 정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못하고 잘하고 이게 차이밖에 없는데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좀 다양한 오감의 만족이라든지 그런 체험을 하게 키우면 질문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EBS도 그렇고 추정 60분 지나면 7세고시에서도 어떻게 대치동에 살다가 여기 내려가서 애들 키우냐 괜찮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는 뭐 아주 만족하게 지내고 있고 아꼈던 그 거주 비용만 해도 제가 서울에 살 때 비해서 거주 비용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그쵸. 그 비용을 갖고 의미 있게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이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따가도 우리 학군제 갔을 때 아파트를 사는 게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달러나 아니면 금으로 환산해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쪽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데 거주 비용을 좀 낮추고 가서 좀 우리가 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산에 좀 투자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추후 교육비라든지 부모 노후도 대비할 수 있는 그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시면 에듀푸어, 하우스푸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피해서 좀 이제 증평 저기 살고 있는 데를 다운시프트 거점 도시로 만들어 보자 해서 군수님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좀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초등 때 내려오셔서 아 이렇게 좀 쾌적하고 좋은 데구나. 유초등은 충분히 여기서 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인원들이 많으면 또 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런 입시적인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농촌 유학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지원들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거주 비용이라든지 높은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학군 아파트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 학군지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고민하시는 게 가격이 더 오른다 혹은 안 떨어진다. 교육과 재테크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라고 해서 영끌 몰빵 구매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사실인가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지금도 10-15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번 겨울방학 가야 되는데 원래 알고 있던 가격보다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호가가 거의 뭐 1억 이상 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래 자체도 줄고 또 이제 내년에 전세값 더 오른다. 그다음에 또 이제 매물은 더 준다. 이런 지역이 있고 또 10-15 대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이나 경기 12역 지역이 서울은 이제 비학군지도 있지만 경기도는 대부분이 다 학군지입니다. 그다음에 강남 3구라든지 학군지가 다 묶여 있죠. 좀 이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사실은 우리 가정 형편에 맞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대책에서 15억 미만은 6억이라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6억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15억 미만 아파트로 살 수 있는 지역들. 나는 이제 전세가 앞으로 전세가도 더 오를 것 같고 어느 정도 가용 자금이 있으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그냥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자 이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가정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한 수지 중계동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학군지 아파트가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최대한 15억 미만이니까 최대 LTV라든지 DSR 다 맞춰가지고 최대로 한 6억 정도 받을 수 있다. 본인 자금 한 6-7억 정도 되는 분들은 지금 규제 지역에서도 한 6억 정도 대출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냥 내 집 마련하자. 더 이상 집 걱정 없이 그냥 여기서 중고등 6년 쭉 살고 노후도 그냥 여기서 하자.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대출 있긴 하지만 다 갚고 나중에 그 주택연금으로 해서 이걸 하여간 집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자. 교육과 내 노후도 그냥 다 해결하자. 이런 선택을 해보실 수도 있죠. 그런 게 가능한 지역이 6억 정도 대출 받아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수지 신축이라든지 중계구축, 평촌도 역시 이제 30년 차 정도 되지만 13억대 할 수 있고요. 용인 죽전. 아까 그 학원 초중까지는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학군지로도 이제 8억대면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죽전 같은 경우는 6억 대출을 최대한 받으면 2-3억 정도 비용으로도 용인이나 아니면 영통 같은 경우도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여기서 마련하고 뭐 중학교 때까지 살고 고등학교는 뭐 다른 특목 자석을 보내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지역에서 보내든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억까지가 가능한 금액이 15에서 25억 아파트 4억 정도까지가 대출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 현실적으로는 11억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이게 돈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이게 일반 가정에게는 해당 안 되는 얘기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억 이상 현금이 있다 그러면 4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분당 구축, 광교 신축, 그다음 고덕동 신축, 광장동 구축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된다. 2억, 25억 넘어가 실제 그 현금이 한 20억, 3억 이상 있는 지역 그러면 이제 목동, 판교, 뭐 대치동, 반포 이런 데는 이제
살 수가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도 좀 이제 다른 나라 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현금 3, 4억을 갖고 대출 5, 6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매입 가능한 규제 지역. 지금 학구는 어디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용인 죽전하고 영통 구축 정도면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하고 학군 고민도 없애자라고 하는 선에서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통 구축 같은 경우는 뭐 잘 찾으면 고등학교 일반고도 한 100위권, 200위권까지 좀 있는 괜찮은 지역 아닌가요? 수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옆에 화성고라든지 예. 양서고라든지 비평준 명문고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나마 이제 영통 그 광교 쪽에 네. 있는 그 100위권, 200위권에 근접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몇몇 선호되는 학교들 말고는 수원이 고등학교 학군이 좀 약한 편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매입을 해도 중학교 때 특목고나 자사고가 안 됐을 때 안 되거나 아니면 일반고로 선호하는 학교가 안 됐을 경우 강제 배정되면 좀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럼 또 이제 전세 주고 이사를 가는 고민도 좀 해야 되네요. 네,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초중까지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애 책임이지 부모 책임이 아니다.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것 생각을 같아요, 하시면 소장님. 편할 것 같습니다. 굳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아파트 매매 전략 규제 지역은 참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네. 알겠는데 비규제 지역은 그래도 아직 틈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비규제 지역은 주택담보비율 70%까지 LTV 70%까지 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한 현금 3, 4억 되면 대출 5, 6억을 충분히 뭐 활용해가지고 살 수 있는 지역들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대구 수성에 이제 학군지 아파트가 거의 11억대고 이제 대전 둔산 아까 그 바로 학원가 앞에 있고 그런 선호되는 지역 구축 아파트 30년 넘는 구축 아파트인데 10억대거든요. 해운대도 10억대고 울산 남구가 9억대, 봉선동이 7.5억대, 세종이 5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억대 이상 지방 아파트는 현금 4, 5억 정도면 대출 한 6, 7억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어느 지역이든지 한번 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도권에서도 이번에 비규제 지역, 경기도권인데 안 묶인 데가 송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초중학군까지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쾌적하고 10년차 전후의 아파트들이고 근데 여기 이제 8억대면 충분히 살 수는 있다는 거죠. 일산 구축이 7억대, 영통이 8억대인데 근데 고민은 그거잖아요. 이 지역이 이제 저렴하기는 한데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 그렇죠. 투자 측면도 같이 봐야 투자 되니까.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긴 한데 더 이상 나는 이제 집은 그냥 요 정도로 하고 남는 가용자금은 다른 데에 투자하겠다. 충분히 이렇게도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권해드리는 게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지난번에 그 6.27 대책인가요? 그때 대출 상한선을 6억으로 묶었을 때 그 금액이 왜 6억일까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한 연봉 5천 정도의 맞벌이 부부 합산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 가정이 아까 실수령액으로 생각하면 그 세금 다 떼고 받을 수 있는 게 월 한 7, 800 정도 가용자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현금 3억 정도가 있는데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서 대출 6억을 아까 최대한 해가지고 내 집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갚아야 되는 30년 동안 4% 정도 이자로 해서 갚는다 그러면 갚아야 될 이자 비용만 해도 4억 3천입니다. 그리고 매달 이자만 200만 원씩 내고 월 상환금은 280을 거의 내야 되니까 관리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거 비용으로만 거의 한 3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그 가처분 소득 한 7, 800에서 300을 주거 비용으로 내고 애들 교육비 뭐 저기 하고 그러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한 달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3인 4인 가구 서울 수도권에서 사시면 한 달 생활비 거의 한 300 전후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감당 가능한 선이라고 6억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상을 넘어가면 진짜 영끌이 되는 거예요. 외벌이 가정이거나 연봉 뭐 합산 1억인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 네. 평균이 뭐 30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도 수두룩하신데 그러면 정말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전제가 30년 동안 내 그 급여 직장이 유지되고 네. 연봉 1억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쵸. 근데 지금 30년 이상 근속하기가 쉬운 직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여러 가지 또 기복도 있고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이 그냥 무난한 거다. 최소한 한 뭐 집 하나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도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제가 요거 이제 재밌는 표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네.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들을 금값 상승률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봤어요. 학군 아파트 그 지난 10년 동안 네.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는가 해보니까 평균 한 119% 정도 올랐어요. 2배 정도 오른 거죠. 그 전에는 5억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10억 정도 된 거죠. 네. 가장 좀 덜 오른 아파트가 57%, 그다음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그러니까 대전 둔산에 있는 학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한 218% 올랐거든요. 이런 지역인데, 근데 그리고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금이나 달러로 환산해 보면 네. 인플레이션 포함된 가격이 나오잖아요. 금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금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한
50%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금으로 환산해서 학군 아파트 얼마나 올랐는지 보니까 마이너스 55%에서 마이너스 9%입니다. 아, 오히려 손해봤어요. 금보다도 못해요. 오히려 10년 전에 여유 자금이 있어서 영끌을 하고 아까 대출금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하지 않고 네. 지금 대출할 금액을 그대로 내가 금을 사놨다. 아니면 지금 금이 아니더라도 좀 많이 되는 게 나스닥 있잖아요. 네. 나스닥 상승률이 252%. 달러 표시 자산이라든지 아니 뭐 우리 ETF 뭐 그런 그쵸,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데서 나스닥 뭐 ETF 같은 데 넣어놨다. 음. 라고 하면은 252% 올랐는데 이게 근데 아까 학군 아파트 평균이 119%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사실은 이제 아파트를 사면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우선 든든하죠. 정서적 안정감. 그쵸. 이사 걱정 안 해도 되고 맞아요. 교육도 여기서 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제 만족되는 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수단으로 두 마리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학군 아파트 사놓으면은 그냥 나중에 뭐 가치 저장도 되고 그다음에 노후 대비도 되고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조금 너무 맹목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힘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학군 이주나 학군 아파트 매입은 약간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안전하기는 하지만 확실히 가치를 저장해 주거나 이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좀 여기서도 우리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내 인생을 바꾼 ETF 그 책에서도 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강남 잼프리 아파트랑 작가님. 네, 강남 아파트랑 그다음에 나스닥하고 ETF 그 상승 비율을 했더니 역시 달러 표시 자산으로 하면 강남 아파트가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우리 가정 형편에 맞게 올바른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달러 원화 환율이 약해진 것도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금 더 점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시적으로 다시 뭐 1,200원 간다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전문가분들 대체로 쉽지 않다라는 네.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 이렇게 아파트가 꼭 영끌해가지고 내 인생, 부모님 인생, 아이들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게 예전만큼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네 쉽게 말하면. 네. 투자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2 정도 되는 거죠. 아까.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되는 위치이고 여기도 제가 밑에 표시하지 않습니까? 원화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낫고 네. 달러를 갖고 있던 거 그런 이제 신용화폐, Thanks for 비트코인 거기서도 신용화폐는 거의 사기다. 그래서 그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도둑질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금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확실한 가치 저장 수단을 가져야 되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종이화폐가 제일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군 아파트는 실물이니까 그쵸. 실물 자산이니까 그 정도 있지만 학군 아파트보다 사실 나스닥 금이나 비트코인이 훨씬 더 사실은 그런 안정성이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또 몇 년 네. 안에 2배 뛴다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압도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렇죠. 오르기는 오르는 거죠. 음. 왜 그러면 인플레이션 아까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다른 부분하고 다른 자산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자산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균 자산을 제가 보니까 3억 정도. 네. 그러니까 모든 연령 통틀어서 또 중위 자산 하면 또 2억대, 뭐 3억대 약간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3억 가지고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전세금 빼면 사실 다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 실력에 맞춰서 가성비 있게 어떻게 좀 학군지 이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게 이제 두 가지 기준. 하나 우리 가정 형편하고 아이의 어떤 입시 역량 네. 그 두 가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장 우리 가정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학군지로 이사 갔을 때 거주 비용하고 사교육비를 감당하고도 상징적인 금액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남느냐. 그 200만 원 정도를 갖고 100만 원은 추후에 부모님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100만 원은 자녀의 추후 교육비.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별로 두각을 안 나타냈는데 뭐 대학교 때부터 뭐 하고 싶은 게 생겼다든지 유학을 가고 싶다든지 사업을 하고 싶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목돈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들도 해둬야 되거든요.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무난한 지역이에요. 월세로 막 들어간다거나 뭐 네. 이런 정도면은 아까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다. 6억 이상의 대출을 받거나 신용까지 끌거나 뭐 아니면 막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이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무리가 되는 거죠. 무리되지 않는 학군 이사나 아니면은 그런 아파트 매입 이게 가정 어떤 경제나 아니면 추후에 미래를 대비하는 데도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저희 3부에서도 잠깐 이야기해봤는데 소장님은 학군지를 좀 가성비 있는 데를 찾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다운시프트 전략을 좀 네. 실제로도 쓰고 계시고 이거를
주변에 많이 권하고 계신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등 때는 최대한 실거주 비용을 낮춰서 이동을 하라는 건데, 저 이제 사실 이제 부모님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까 뭐 경기 남부권 같은 경우는 천안 같은 고려를 해보실 수 있고, 근데 뭐 프리랜서나 아니면은 뭐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과감하게 예. 좀 더 지방 저렴한 데로 중평에 뭐 내려오셔도 좋고, 뭐 그런 선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도 제가 많이 권해드렸던 게, 분당에 꼭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유초등 때는 그 경강선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 초월리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곤지암, 그다음에 여주까지 가는 그 라인 있잖아요. 맞아요. 그 강남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광주 쪽으로만 빠져도 훨씬 거주 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좀 시골 학교들도 찾아볼 수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도 서울에 아파트 가격을 아파트를 내 집을 마련하시고요. 전세를 주고 지금 용인 양지에 내려가서 살고 계십니다. 머리가 얇네요. 거기 가서 시골 네. 학교에서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뭐 만족스럽고, 그다음 그 남은 여유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지금 이제 우리 거인의 정원 책들 보면서 비트코인 공부도 하시고 ETF 공부도 하시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아니 실제로 지금 아파트 내 집 서울에 비싼 집 전세 주시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운시프트 전략으로 소득을 아끼신 다음에 그거 비트코인,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도 좋죠 우리나라. 네. 뭐 금도 좋고요. 웬만한 자산 괜찮은 거 무리하지 않게 투자했으면 네. 다들 지금 뭐 맞습니다. 수익이 아주 좋아요. 지난 2, 3년 정도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런 가정들이면 상당히 지금 우리 여유가 아이 있을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 간 다음에 갑자기 유학 보내자면 그 유학 비용은 이미 뽑은 거 아닌가, 한 1, 2천 네. 투자했으면. 교육 지금 측면에서도 얘기하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어설프게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하면 이게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시기가 됐어요. 그 아이가 공부가 애매한 친구들이라면 차라리 이런 다운시프트 전략을 해서 부모가 자산을 일궈둬서,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 정도 비용으로 해서 뭐 수익률이 지금 한 요 정도 200% 이상을 뭐 한 10년 정도 났다. 그럼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교 갈 때 정도 되면은 자산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굳이 원서 들고 어디 나 뽑아주세요 다닐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자산을 갖고 아이가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뭐 다른 하고 싶은 공부. 그 전에도 한번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학비가 무료입니다. 유럽 쪽으로 이제 가고 그런다고. 그런데 가가지고 뭐 가서 공부하고 또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이 힘들거든요. 네. 입학이나 그런 거 쉬운데. 그래도 뭐 졸업은 안 된다고 그래도 이런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죠. 1, 2년을 가서 거기서 대학생활 해보고 유럽 여행도 해보고 난 다음에 학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받아서 한국 대학으로 다시 편입을 해서 3, 4학년 한국에서 대학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독일 같은 데가 졸업이 힘들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 여러 가지 이런 기회들을 어느 정도 가정 형편이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한국에서는 별로 기회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나는 한번 독일 유학가보고 싶어요. 아니면 영어권 국가에 가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우리 지금 모아놓은 자산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한번 해봐. 이거를 한번 선택지를 줄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근데 또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초등 때 지방에 가면 애가 뭘 배우냐. 지금 국제화 시대에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빡센 학군지 가가지고 공부도 빡세게 해야 되고 이런데 그게 소장님 말만 믿고 가는 게 두렵다. 이게 진짜 되는 거냐. 그리고 애기한테 포텐셜을 터트려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욕심 부려서 얘 공부기를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가장 큰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입시 역량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입시 역량이 있는 친구들도 어렸을 때는 몸 튼튼 마음 튼튼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공부 그릇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입시는 중고등 6년을 짧고 굵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미리 뛴다고 더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약간 좀 늦게 들어오거나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 가서 뭐 편입을 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다른 입시에서라든지 아니면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 입시 역량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일찍 시켜도 학군제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군제 성과가 좋은 게 계속 그런 상위권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원래부터 계속 있었던 친구들이 다 성과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보고 심층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래도 결국은 여기서 영어 유치원 나오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다 좋은 학교 갔더라 생각하는 그런 한 10%, 2% 상위 20% 결과가 있겠죠. 나머지 80%는 어떻게 됐냐면, 거주 비용 쓰고 사교육비 다 썼는데 교육적 성과도 안 나는 가정이 80% 이상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투자 관점으로 이걸 설명을 드리면 어느 분야든지 암호화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아니면 뭐 주식, 부동산, 경매,
지식산업센터, 생활력 숙박시설, 그다음 또 뭐 있을 거, 뭐 미술품도 있겠죠. NFT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분야를 보면은 단기간에 목돈 버신 분들은 꼭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버신 분들, 막 1억 가지고 뭐 2년 만에 뭐 100억 만들었어 이런 분들. 근데 보면은 엄청난 리스크를 지고 막 공격적인 투자를 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신 성공 사례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뒤에는 정말 이 위험이 크다라는 거는 99%가 정말 네. 파산하거나 죽는 이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막 7% 주는 S&P 500 사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공부도 성공 사례만 홍보를 하지만 그 뒤에는 이런 무수한 힘든 아이들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강남에서 서울대 많이 보내는 진짜 이유라는 그 책의 한 꼭지가 그런 거였는데요. 대치동에서 실패한 가정은 조용히 내려온다. 그런 실패담을 막 주변에 알려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 성공담이 있는 분들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인면을 봐야 된다. 너무 일찍 학군지에 왔을 때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소아청소년과가 우리 강남에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해야 되고 막 그 경쟁 같은 데서 이런 부분에서 요즘 소아 우울증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행복도 만족도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잖아요. 문제집 푸는 공부가 이거 재밌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고 평가를 위한 평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줄을 세워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입시 경쟁이 있는 친구들이면 뭐 그 길을 가게 해도 괜찮은데 아니다 싶으면 차라리 시골에 내려와서 몸 튼튼 마음 튼튼하고 또 경제적으로 자산을 이뤄서 애가 돈 걱정 없이 뭐 세계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사업도 하고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교육 로드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좋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또 신간 그 책이 또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떤 책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아까 학군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 이제 2, 3년마다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통계들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개정판을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5 우리 대한민국 학군진도 개정판을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 내용을 참조하셔서 우리 가정 형편에 맞는 그런 그 학군지가 어디인가 그런 걸 한번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정섭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